네, 기초연금 댓글을 보다 보면요. 나보다 재산 많은 부자는 기초연금을 받는데 나는 기초연금에 탈락했습니다.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나보다 재산이 많은 부자는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이런 억울한 사례에 대해서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는요. 아파트 시세와 공시지가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받는 부자란 누구냐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자고요. 자, 못 받는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나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는 부자는요. 아파트 시세가 11억이고요. 네, 못 받는 나는요. 아파트 시세 10억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받는 부자가 아파트 시세가 더 비싸죠. 더 부자죠. 자, 그런데요. 네, 받는 부자는요. 공시지가가요. 6억 8,500만 원이고요. 못 받는 나는 공시지가가 도리어 더 비싼 7억 8,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공시지가를 갖다가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받는 부자는 소득 인정액이 183만 3천 원이 되고 못 받는 나는 소득 인정액이 216만 6천 원이 돼요. 자, 기초연금 받는데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얼마죠? 213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213만 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요. 이 아파트 시세 11억이신 분은 소득 인정액이 183만 3천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억울한 케이스죠. 어떻게 이렇게 시세가 나보다 비싼데 공시지가는 싸고 그 다음에 시세가 나는 더 낮은데 공시지가가 비쌀 수 있나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공시지가는요. 2024년 7월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시지가는 2023년도 4월 달에 발표된 공시지가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아파트 시세가 받는 부자는 많이 늘어나고 저는 그만큼 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 재산이라 그래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가, 논밭, 산은 시세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7월 현재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언제적 공시지가입니까? 1년 전인 2023년 4월에 발표된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2024년 4월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언제 적용을 하나요? 네, 그거는요. 기초연금을 처음 받는 분들은 2024년 11월부터 적용을 하고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1년 뒤인 2025년 4월부터 2024년 4월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 일반 재산은 지역별 공제금액이 달라요. 이 공시지가를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계산한 일반 재산의 금액에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로는요. 부자가 내가 모르는 부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자, 받는 부자는 아파트 시세가 14억이고 공시지가도 9억 7,500만 원이요. 소득 인정으로 계산하면 280만 원으로 단독 가구 213만 원을 초과해서 탈락합니다. 자, 못 받는 나는요. 나는 아파트 시세가 11억이고 공시지가가 7억 7,500인데 나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을 초과 213만 3천 원으로 기초연금에 탈락을 해요. 이렇게 둘 다 탈락하면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이 받는 부자는 부채가 3억이 있어요. 뭐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녀 결혼할 때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분은 내가 모르는 부채가 3억이 있어 갖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3억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받는 부자는 아파트만 계산하면 소득 인정이 280만 원인데 이 부채 3억 원이 있어서 소득 인정액 100만 원을 빼서 최종적인 소득 인정액을 18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고요. 나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213만 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는요. 내가 연금을 더 받는 경우에요. 자, 받는 부자는 아파트 시세 10억에 공시지가에서 소득 인정액이 183만 3천원으로 계산되고요. 못 받는 나는 아파트 시세 9억에 공시지가에서 소득 인정액 163만 3천원으로 계산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받는 부자도 기초연금을 받고 나도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 나는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이게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개인연금일 수도 있고, 받는 부자는 연금을 안 받기 때문에 최종 소득 인정액이 183만 3천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이 아파트에 추가로 연금을 월 50만원 받아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으로 50만원 바로 다 계산되거든요. 그럼 163만 3천원 더하기 50만원 하면 213만 3천원이 돼갖고, 또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 213만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로는요. 자, 내가 다른 근로소득이 더 있는 경우에요. 자, 받는 부자는 아파트 시세 10억, 공시지가 6억 8,500으로 소득 인정액 183만 3천원이고요. 못 받는 나는 아파트 시세 9억, 공시지가 6억에 소득 인정액 163만 3천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받는 부자는 아파트만 있지 근로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 소득 인정액이 183만 3천원인데, 저는 일을 해서 월급을 190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득 인정액으로 얼마를 계산되냐면 56만원 계산돼요. 그래서 나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아파트 163만 3천원 더하기 근로소득 소득 인정액 56만원 더해서 219만 3천원이 돼요. 역시 이 경우도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 213만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로는요. 나는 연금 100만원을 받고요. 부자는 월급 20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토탈로 어떻습니까? 부자는 200만원 받고 나는 연금 100만원 받으면 내가 100만원 적게 받죠. 자,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 받는 부자, 못 받는 부자. 이런 연금과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인정액은 똑같이 115만원 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자는 연금을 못 받고 나는 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아요. 그 소득 인정액은 얼마 계산되나요?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일을 해서 월급 200만원 받으면 이게 소득 인정액으로 얼마 계산되냐면 63만원 계산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 부자는 다른 소득 인정액 115만원 더하기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 인정액 63만원에서 최종적으로 178만원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고요. 나는 다른 소득 인정액 115만원에서 연금 100만원을 더한 215만원이 돼서 나는 탈락하고 받는 부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사례로는요. 내가 예금 등 금융자산이 더 있는 경우에요. 자, 받는 부자는 아파트 10억에 공시지가 6억 8,500에 소득 인정액 183만 3천원이고요. 못 받는 나는 아파트 시세 9억에 공시지가 6억 2,500, 소득 인정액 163만 3천원이에요. 자, 그런데 받는 부자는 금융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최종 소득 인정액이 184만 3천원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요. 나는 금융자산이 1억 7천이 더 있어요. 이게 소득 인정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163만 3천원 더하기 50만원에서 213만 3천원이 돼서 나는 탈락하고 받는 부자는 나보다 아파트 시세가 비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사례는요. 내가 이자 소득이 더 있는 경우에요. 자, 받는 부자는 소득 인정액이 184만 3천원이에요. 못 받는 나는 소득 인정액이 164만 3천원인데요. 저는 이자 소득이 있어요. 이자 소득을 연간 648만원을 받아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자 소득을 소득 인정을 환산하면요 50만원이 됩니다. 받는 부자는 184만 3천원에서 이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84만 3천원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요. 나는 163만 3천원의 이자 소득에 따른 이자 소득 인정액 50만원을 더해서 213만 3천원으로 나는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여덟 번째입니다. 일반 재산에 대한 지역별 공제 차이가 있어요. 자, 받는 부자는 서울에 살고요. 못 받는 나는 농어촌에 살아요. 똑같이 아파트 시세 11억이고요. 공시지가 7억 5천원이에요. 자, 그러면
받으면 똑같이 받고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받는 부자, 이 서울 사는 부자는요, 서울은 지역별 공제가 1억 3,500만 원이고 못 받는 나는 지역 공제가 7,250만 원이에요. 따라서 받는 부자는 최종적으로 공시지가 7억 5천에서 지역별 공제 1억 3,500을 뺀 6억 1,500이 되고요. 요걸 최종 소득 인정을 계산하면 205만 원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고요. 나는 공시지가 7억 5천에서 지역별 공제 7,250만 원을 빼면 6억 7,75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소득 인정을 계산하면 225만 8천 원이 돼갖고 받는 부자 서울에 있는 사람은 213만 원 이하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213만 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아파트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금을 또 갖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연금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소득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부채가 있는 관계로 이 기초연금 탈락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 재산이나 금융, 소득, 연금, 부채 등의 이 계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 부자는 기초연금을 받고 가난한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부자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내가 더 부자인 경우도 많으니 기초연금에 탈락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받는 방법입니다.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여기에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등급 판정 받는 방법 설명회를 제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이 화요일 10시에서 11시에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넷째 주에는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주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아들딸 방문요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가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참가를 하시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